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오늘은 유한양행의 적정 시총이 얼마나 될지 한번 분석해보는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참 오늘 FDA 승인이라는 대단한 진짜 뉴스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나 지금 처참한 상황이기에 요거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준비를 한 내용이고요. 주가가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뇌피셜이지만 좀 이따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가가 유한양행 FDA 승인 기념비적 사례라고 하면서도 목표가가 13만 4천 원, 11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유한양행 주가는 9만 4천 원대에서 주가가 마무리될 걸로 보이고요. 왜 이렇게 저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도 보고 시장 현황도 좀 둘러보고 나름대로 좀 숫자로 여러분들께 좀 이 렉라자 판매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공부를 좀 해왔었는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점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렉라자 판매 승인이 얼마만큼 뛰어난 일인지 지금부터 판서만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라자는 어떻게 판매가 되느냐? 우선은 리브리반트라는 얀센의 정맥 주사랑 같이 판매가 됩니다. 리브리반트를 이제 SC 제형으로 변경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뭘까요? 부작용이 더 줄어들고 그다음에 효과가 더 올라가는 이제 그 이 두 가지 이제 또 호재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플러스 렉라자입니다. 렉라자는 유한양행이 오스코텍이라는 데서 물질을 가져왔고요. 얘네가 연구 개발해서 얀센에다가 기술 수출을 한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 수출을 하면 뭐가 따라올까요? 당연히 단계별 마일스톤 계약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마일스톤 계약은 임상 1, 2, 3상 통과 시에 다 이제 단계별로 지급이 되고요. 판매 허가가 날 때 계약이 되고요. 유럽의 판매 승인 날 때도 계약이 되고요. 뭐 이렇게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형성이 됩니다. 자, 더 무서운 건 뒤에 판매가 본격화됐을 때 판매 대금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로열티로 받을 수 있는 계약까지 작성을 해놨다는 겁니다. 이 로열티가 얼마냐? 얼마 전에 이제 기술 수출로 유명해진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5% 내외라고 했었는데 얘네 유한양행은 훨씬 더 큽니다. 최소 두 자릿수래요. 그러니까 10%부터 시작을 하고요. 지금 업계 전반적으로 돌고 있는 얘기로는 15%로 계약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정설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파악해야 될 거는 유한양행의 렉라자가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판매가 가능할 것인지 요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 판매됐을 때 만약에 그 금액 대비해서 몇 퍼센트의 로열티를 받을지를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늘어날지 매출이 얼마만큼 늘어날지 산술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지켜본 다음에 시총을 계산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폐암 시장을 도전을 하는데 자, 폐암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 자, 2023년 기준으로 전체 폐암 치료제 판매 금액이 348억 달러입니다. 굉장한 수치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45조 6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키투르다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종양에 있어서 종양 시장 중에 있어서 이 폐암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확장을 합니다. 가면 갈수록 확장을 하는데 얼마만큼 확장을 하느냐? 연도별로 9%씩 확장이 됩니다. 지금 추정치가 그렇고요. 그렇게 됐을 때 2028년 되면 이 전체 시장이 582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지금 추정치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76조 6천억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지금 얀센은 뭘 하려고 하느냐? 1등을 잡아먹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76조 6천억이 전부가 다 잡아먹을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 또 이제 폐암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돼요. 폐암은 크게 두 종류는 나뉘는데 렉라자가 치료법으로 쓰이는 시장은 어디냐?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비소세포. 자, 그리고 그 반대편에 뭐가 있냐? 소세포 폐암이 있어요. 소세포 폐암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종양이 혈관을 따라다니는 그런 종양이 일부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힘듭니다. 소세포 폐암 시장이 훨씬 더 전체 폐암 시장에서 작은 캐파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소세포 폐암이 폐암 전체의 20%, 비소세포 폐암이 80%입니다.
자, 이렇게 따졌을 때 비소세포 폐암의 23년 작년 시장 캐파가 얼마냐? 279억 달러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돈으로 36조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2028년이 되면 어느 정도로 늘어나느냐? 무려 465조 5억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46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0조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비소세포 폐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양의 성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종양이 우리가 다 같이 암이라고 부르는 한 가지 명칭이 있긴 하지만 그 암을 키우는 방식에 따라서 유전자가 다 제각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변이세포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변이세포가 뭐가 있느냐? EGFR이라는 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EGFR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하면 비소세포 폐암 중에 거의 35%에서 40%가 EGFR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KRAS라는 게 있는데 얘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연구 개발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크라스도 거의 40% 가까운 점유율을 비소세포 폐암 쪽에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현재로서 이쪽의 치료 시장은 개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EGFR 변이체 치료 시장에 모든 제약사들이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EGFR 변이 치료제 시장을 비소세포 폐암 전체 시장의 40%까지라고 봐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 훨씬 러프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EGFR 변이 치료제가 비소세포 폐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비소세포에서 EGFR이 가장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28% 이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비소세포 폐암 중에 우리가 렉나자를 팔아서 치료할 수 있는 게 EGFR이라고 봤을 때 이게 28%를 점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23년 기준으로 EGFR 전체 시장은 얼마냐? 78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28년 되면은 캐파가 늘어서 130억 달러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얘는 10조 원. 자, 밑에는 17조 원까지 증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을 이제 점유를 하기 위해서 리브리반트와 그다음에 렉나자 병용요법을 사용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경쟁자가 있겠죠? 당연히 경쟁자가 있습니다. 현재 이 EGFR 변이체 시장을 섭렵하고 있는 의약품이 있는데 이게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온 타그리소라는 거예요. 타그리소가 58억 달러 매출을 올리면서 비소세포 폐암 EGFR 치료제 시장에 1위로 등극을 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리브리반트와 렉나자가 얘네를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FDA 승인을 땄고 준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타그리소는 비소세포 폐암을 몇 %까지 점유를 하면서 지금 독과점을 하고 있는가? 요거를 봐야 됩니다. 자, 작년에 58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EGFR 시장이 78억 달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가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이 대략적으로 74%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임상 결과를 보면은 타그리소보다 지금 리브리반트와 렉나자 병용요법이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무진행 생존 기간, 그러니까 질병이 멈춰 있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병용요법 같은 경우 23.7개월, 자, 그리고 이제 타그리소 같은 경우가 16.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우선 1차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반응 지속 시간도 병용요법은 25.8개월, 그다음에 타그리소의 16.8개월보다 거의 9개월을 더 길게 반응 지속 시간을 유지를 합니다. 전체 생존 기간인 OS 값은 이제 막 임상 결과가 이제 나올 거예요. 발표가 될 겁니다. 당연히 모든 지금 지표가 다 좋게 나오다 보니까 OS 값도 타그리소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발현 확률이 전체 임상 대조군을 봤을 때 100명 중에 거의 70%가 부작용이 발견이 됐습니다. 타그리소 같은 경우는 35에서 40%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얀센이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작용 기전을 낮추기 위해서 뭘 한다? SC 제형 변경을 할로자임과 더불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작용도 없고 효과는 더욱더 뛰어나고 병상에 5시간 맞아야 되거든요. 그 리브리반트 같은 경우가. 근데 SC 제형이면 5분이면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타그리소보다 제형 변경도 먼저 하고 효과도 훨씬 좋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뭐 따질 게 없어요. 훨씬 좋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네가 자신 있게 우리는 최소 5억 달러 이상 매출을 자신한다라고 얘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타그리소보다 훨씬 성능 좋고 빨리 투약을 할 수 있는 약이 나온다 그러면 환자분들 입장에서 가격이 동일하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어떤 약을 처방을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맥주사 제형에서 이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거는 회전입니다. 환자의 회전율을 높이는데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병상에 오래 누워 있어서 병원을 불필요하게 한 사람이 길게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의사도 처방하기가 쉽고요. 환자도 주사 맞기가 편하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게 SC 제형이고요. 거기서 부작용 감소와 효능의 극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또 유일한 방법이 SC 제형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구개발, 뭐 이번에 또 승인 신청 또 한다고 하거든요. 자, 이것까지 결합이 된다고 하면 독보적으로 이 비소세포 폐암의 1차 치료제 아마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타그리소가 점유하고 있는 75% 가까이를 리브리반트와 렉나자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FDA가 긴급 임상 절차를, 긴급 승인 절차를 발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긴급 승인 절차를 왜 하느냐? 기존의 비교군에 있는 의약품보다 훨씬 더 어떤 효과가 좋다라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체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승인을 진행하지 않고요. 6개월 만에 신속 승인을 이제 떨어뜨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FDA도 이 병용요법이 기존에 있던 타그리스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는 걸 인정했고, 그 다음에 이걸 훨씬 더 간편하게 제형 변경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 정맥주사 제형과 경구용 알약의 병용요법을 미국 시장에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럴 경우 최소 점유율 50% 이상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지금 5억 달러 얘기한 건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그리소 이제 끝난 겁니다. 타그리소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타그리소가 7조 7천억이에요. 7조 7천억. 자, 그러면 이 시장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습니까? 자, 올해와 내년에는 또 어떻습니까? 해마다 9%씩 시장이 캐파가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에 이 리브리반트와 렉나자 본격 판매가 들어가게 되면 이 EHF와의 변이 치료제의 시장이 급격하게 늘어난 상태에서 이제 판매 허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전체 판매 추정치가 얼마냐면 95억 달러로 늘어납니다. 이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따지면은 12조 3천억이에요. 이 시장을 이제 타그리스랑 경쟁하기 위해서 첫 발을 들여놓게 되는 건데, 여기를 뺏어올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유한양행의 이득이 될 것인가를 이제부터 따져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브리바트와 레이저트닙, 그러니까 렉나자가 타그리소 점유율을 만약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뺏어올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했을 때 만약에 25년 바로 적용을 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어쨌든 효과가 뛰어나니까 단숨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제 유럽 판매도 앞두고 있을 거고, 그렇죠? 일본 판매도 앞두고 있을 겁니다. 유럽과 일본이 미국에 이어서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치료제 시장이기 때문에 얘네 둘 뚫어낸다라고 하면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극대화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자, 좀 이제 차분하게 계산을 해보시자고요. EGFR 치료제 시장이 25년에 95억 달러입니다. 95억 달러. 자, 이 중에서 75% 정도를 우리가 점유할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하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 25년에 리브리반트와 렉나자의 추정 매출은 70억 달러에 육박을 합니다. 70억 달러.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약 9조 2천억 원이에요. 9조 2천억. 자, 이 중에서 렉나자의 매출이 절반이다. 절반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얼마입니까? 4조 6천억입니다. 자, 4조 6천억인데 여기서 판매 로열티 받는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 마일스톤 다 제끼는 거예요. 마일스톤 단기별로 받는 게 뭐 800억짜리가 있고 600억짜리가 있고 막 남아있는 게 엄청 많은데 그거 다 빼고 판매가 돌입이 됐을 때 로열티만 따져보는 겁니다. 자, 10% 로열티면 얼마입니까? 4,600억입니다. 15%면 얼마입니까? 6,200억입니다. 이 15%면 얼마죠?
제가 이게 계산이 좀 짧아가지고 이게 4,600억부터 최소 로열티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2028년으로 가잖아요. 제가 계산을 이렇게 해놨는데 2028년까지 이 시장을 서서히 잠식해서 그때 가가지고 75% 가까운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레이저 티닙하고 리브리반트 판매 추정치가 96억 달러가 됩니다. 96억 달러. 자, 그러면 여기에서 판매 로열티 반절로 자르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6,200억입니다. 2028년까지. 이거는 10% 로열티를 가정했을 때 이렇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업계에서 돌고 있는 얘기처럼 15%의 판매 로열티로 아마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2028년에 레이저 랭라자와 리브리반트 판매 금액이 로열티로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9,400억입니다. 9,400억. 그런데 그게 이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언론사들마다 얘기가 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언론사에는 1년에 1조 원 가까운 로열티를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증권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로열티에 관련된 얘기, 물론 퍼센테이지로 계산해주고 뭐 던지고 하긴 하는데, 뭐라고 지금 이걸 시장을 평가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 랭라자의 절대 가치에 대해서 지금 환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랭라자가 향후에 적응증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랭라자가 비소세포 폐암에만 적용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EGFR 변이 치료제가 한두 개 지금 암종으로 변환되는 게 아닌데 이거 효과를 지금 제일 먼저 특효를 나타내는 게 비소세포 폐암이기 때문에 이쪽에 먼저 FDA 승인을 낸 거거든요. 비소세포 폐암에서 1등을 하는 의약품이 다른 EGFR 똑같은 변이체가 다른 장기에 붙었을 때는 작용을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응증을 갖다가 또 이제 추가로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이 적응증 이외에도 유한양행이 준비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전부 다 배제하고 아무것도 다 더하지 않습니다. 다 배제하고 자, 랭라자를 폐암에만 적용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이 이 정도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얀센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로열티가 얼마 정도 될까를 계산한 겁니다. 자, 2028년에 가서 앞으로 4년 뒤입니다. 4년 뒤에 타그리소를 제치고 그 점유율을 뺏어올 겁니다. 제가 볼 때 100% 뺏어오거든요. 74.2%예요. 전체 EGFR 시장의 74.2%인데 이럴 경우 10% 로열티가 4,600억이고요. 15% 로열티면은 9,400억입니다. 이거 불가능한 수치라고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계산하고 나서 여기다가 적정 PER을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만큼의 순 가치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냐, 유한양행이. 근데 지금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13만 4천 원 목표가 11만 원.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이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이거든요. 자, 매출은 2조 600억 컨센서스상 이제 이 정도로 기대가 된다는 얘기고, 영업이익은 마일스톤 수령 금액을 포함해서 1,000억입니다. 자, 그리고 PER은 50배 지금 적용이 돼 있고요. 자, 이래서 지금 7조 7천억이라는 시총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뭐죠? 랭라자로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2028년까지의 매출이 얼마다. 그리고 이 판매 대금의 10%를 받았을 때의 로열티가 4,600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기존의 마일스톤 다 제끼고 그냥 국내 판매되는 랭라자, 왜냐하면 국내 판권은 유한양이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유한양이 다른 약도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2조 원씩이나 되고 작년에는 1조 8천억이 넘었겠죠. 자, 그런 금액들을 합치고 최소한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서 랭라자 판매해가지고 로열티 10% 받는다고 했을 때 28년에 그 로열티 수령 금액이 4,600억이라고 하면 못해도 5천억의 영업이익은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PER 얼마라고 했죠? 50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8년까지 갈 것도 아니지만 유한양행의 28년 기준 러프하게 극보수적으로 봤을 때 저기 시총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25조 원이란 얘기예요. 랭라자 하나만 가지고요.
적응증 확대에 관련된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응증 확대 없고요. 파이프라인 뭐 추가된다, 추가 기술 이전 있다,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알러지 지금 치료제 뭐 그거 미국에 기술 수출 임박해 있다고 하는데 다 뺀 겁니다. 자,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렉라자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5천억의 영업이익이고요. 이거 순영업이익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뭐 갖다 팔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얀센에서 판매를 다 하고 거기 판매되는 대금에 매출액 대비 로열티를 우리한테 주는 거니까 그것만 계산을 해도 5천억의 영업이익이 산출이 되는데 현재 PER이 뭐 고평가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적용할 때 최소 25조 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유한양의 시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PER을 20배 곱하면 얼마예요? 그래도 10조 원이에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증권사들이 또 뭐라고 떠든다라고 하면 요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약바이오 국내 상장 기업 동일 업종 PER이요. 평균 99.2배입니다. 평균 99.2배. 그러니까 지금 얼마만큼 지금 현재 여타 제약바이오사에 대비해서 PER을 저평가식으로 계산했는지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거고요. 시총이 지금 7조 5,700억이잖아요. 자, 렉라자 하나가 이렇게 무섭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FDA 승인이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우리가 여러 사례에서 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눌려 있다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렉라자 하나만 가지고 영업이익 5천억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얀센에서도 비소세포 폐암 시장뿐만이 아니라 적응증을 확대해가면서 리브리반트와 렉라자 병용요법을 엄청난 암의 치료제, 2차 치료제건 아니면 뭐 3차 치료제건 간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할로자임의 SC 제형을 도입해가지고 제형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 된 겁니다. 렉라자 기술 이전료만 1조 6천억을 준 분명한 목적이 얀센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유한양행은 뭡니까? 앉아서 돈만 세면 됩니다. 앉아서 돈만 세면 되고 그 앉아서 돈 세는 기간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아주 그냥 초대박급 뉴스가 터진 건데 그 뉴스가 터진 날에 주가가 이렇단 얘기예요. 그러면 주가는 왜 이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차 물량 지금 쌓아놓은 거를 어떻게든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를 미리 예측하지 못한 기관이라든가 큰 손들이 개입을 해서 자전거래 형식으로 주가를 급락을 시킨 다음에 자기네들이 점유율을 높여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루 종일 거래원 입체 분석을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시간별로. 근데 이상한 게 포착이 되더라고요. 아까 전에 12시쯤에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 밑에 누가 있었냐? 신한증권이 있었어요. 신한금융이. 자, 얘네가 순매도를 얼마 쳤는지 아십니까? 아까 전에 12시에 95만 주를 순매도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삼성, 키움 이런 애들이 이걸 다 받아먹고 있더라고요. 자, 이거 신한증권은 제가 볼 땐 빌런 중에 빌런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오늘 오스코텍도 똑같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스코텍의 물질 이전 계약을 통해서 유한양행이 렉라자를 만들었고 렉라자를 이제 얀센에다가 기술 이전하긴 했지만 그 이전에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의 마일스톤 계약이 또 첨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오스코텍은 진짜로 손 하나 안 대고 앉아서 코 푸는 셈입니다. 자, 오스코텍도 유한양행하고 주가 흐름이 똑같아야 맞죠. 왜? 똑같이 FDA 승인의 혜택을 받는 거고 똑같이 판매 로열티까지 받습니다. 그 금액이 유한양행이 받는 금액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계약과 유한양행과 얀센의 계약은 완전 괴리가 크니까. 그래서 중간에서 유한양행이 컨트롤하고 오스코텍이 이제 최초 개발자로서 이익을 취해가는 구조니까 이 그래프가 이제 비슷하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오늘 FDA 승인 터졌으면 어떻게 봐야 돼요? 오스코텍도 앉아서 돈방석이 앉는 거니까 주가가 올라가야 마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 오른 분봉 차트로 볼까요? 똑같습니다. 유한양행하고. 누군가가 찍어 누르지 않으면 이런 차트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한양행의 거래원 입체 분석에는 지금 없어졌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없어졌습니다.
자, 오스코텍의 빌런이 여기서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 삼성, 미래에셋 또 주소 잡고 있죠. 아까 전에 보셨던 창구에서 얘네가 사라졌다라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뭐 문제가 뭐 아무 문제도 없었겠죠. 뭐 지네끼리 맨날 하던 짓이니까. 예전 2차 전지 때도 그랬고 반도체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HLB나 알테오젠 같이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한테 똥물을 갖다 끼얹는 거는 증권사들이 제일 잘하는 거니까 뭐 누구를 탓하거나 그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하지만 FDA 승인이 난 당일날 대량 매도를 이렇게 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유한양행은 2025년부터 획기적인 영업이익 개선의 어떤 혜택을 볼 겁니다.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래요. 그래야 우리가 얀센에서 판매 로열티로 얼마만큼 수령을 하고 있는지 대략 가늠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적응증 관련해서 얼마만큼 추가적인 암 치료제로 넓혀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뉴스들이 주가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겁니다. 유한양행은 이제 예전에 어제까지의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다. 경기도 오산이다. 네. 그 말씀 드리고요. 오늘 주가가 이렇게 어거지 형식으로 눌린 거는 전부 목적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딴 거 아무것도 말씀 안 드려요. 숫자로만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숫자에 집착하는지 여러분들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객관적인 자료고 이게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주가는 뭐다? 영업이익 혹은 순이익에 그 PER을 곱하면 주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그게 계산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간과하고 계실 만한 렉라자의 향후 매출 추이에 관련해서 오늘 숫자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시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적응증 관련해서 다른 암종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또 입증됐냐에 따라서 적응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타 암종의 1차 치료제 혹은 2차 치료제로 등재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렉라자의 FDA의 승인은 이제 유한양행한테는 매출 증대의 그냥 첫 번째 발자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유한양행 오늘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기대 많이 하셨는데 실망하셨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실망감 얼마 안 가서 여러분들한테 축복으로 돌아올 거다 단호하게 진짜로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워 담아야 될 때를 노리시는 분들만 얼마만큼 저점을 이제 우리가 노리고 들어가야 될지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최적의 타이밍에 매수 버튼 누르셔가지고 큰 수익 볼 수 있는 기회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